영어 해설문과 구문풀이 Give me liberty, or give me that. Part 11을 시작하겠습니다. It is in vain, sir, to extenuate the matter. 자, 이 문장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호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호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아시겠죠? 자, 여기서 사용된 the matter에서 matter는 원래 물질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고려하거나 처리해야 할 문제, 일, 상황, 사태, 뭐 이런 것을 mat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matter를 저는 상황,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한다, 또 어떤 전쟁 분위기다 하니까 그건 상황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extenuate 하면요, 죄 등을 경감하려고, 작게 하려고 변명하다. 그리고 또 혹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대방을 얕보다 할 때도 extenuate라고 하죠. 자, extenuate가 영어로 뜻풀이가 되면 make wrongdoing seem less serious by finding some excuses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excuses가 변명거리들, 변명들이 될 거고 복수니까, 그리고 핑계거리들이 되죠. 그래서 by finding some excuses 하면 핑계거리를 대면서 혹은 변명을 하면서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요. make wrongdoing seem less serious, wrongdoing은 글자 그대로 나쁜 짓입니다. 범법행위, 비행 등을 wrongdo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명을 하면서 핑계거리를 대면서 이 나쁜 짓이 덜 심각하게 보이도록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xtenuate the matter를 제가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호도하다고 그랬는데, 이 호도하다라는 이 뜻이, 원래 호도하다는 한자어인데 그 원뜻은 풀칠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진실이나 의혹 등을 감추기 위해서, 감추고 허지부지하도록 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우리가 호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거리를 찾거나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이 꼭 마치 호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이 extenuate the matter를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호도하다라고 뜻풀이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보면 이렇게 되죠. It is in vain to extenuate. 자, 심각하지 않다고 호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가 되고, 자, 이것을 문장교로 나타내면 바로 it은 이 to 부정사를 가리키는, 즉 to extenuate를 가리키는 가주어죠. 가주어. 그리고 is는 비동사고 in vain은 adjunct입니다. 자, adjunct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했죠. 자,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오는데, 보어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만이 보어가 될 수 있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셋 중에 어떤 것이 아니고 다른 것, 즉 전치사구나 혹은 다른 절이나 혹은 부사절 같은 것들이 보호 역할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adjunct라고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 vain이 adjunct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골격에다가 필요한 다른 문장문수는 뭐냐? 바로 it is in vain, 소용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 뒤에 여러분이 붙었으니까 sir가 붙는 것입니다. sir가 추가되고, 자, 그리고 to 부정사 뒤에 to extenuate, 자, 심각하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심각하지 않다고 해야 되느냐? 바로 the matter, 그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되면서 그 뜻은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호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entlemen may cry peace, peace, but there is no peace.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연들께서는 평화를 외칠 수 있겠지요. 평화를. 그러나 평화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연들께서는 평화를 외치시겠지요. 평화를. 그러나 평화는 없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조동사 may는 이 문장에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하였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짐작의 뜻이 있는 거죠. 뭐 하겠지요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고, cry는 외치다는 뭐 동사고. 자, 그래서 gentlemen may cry peace면 되는데 왜 또 peace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 의원님들께서 평화를 외치시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정된 뜻으로 바로 의원님들께서는 평화를 외치시겠지요. 그 잘난 평화를 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peace는 그러한 뜻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 나오는 이 짧은 줄을 우리가 대시라고 하죠. 이 대시는 바로 이 앞에서 말한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시가 붙어졌습니다. 물론 여기 이 part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부정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강조할 때 이렇게 대시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문장이 이렇게 또 서로 합쳐졌다라는 것을 또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시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 이렇게 되죠. Gentlemen may cry peace. 그리고 대시 접수사 but. 이것은 또 우리가 문장계로 나타내면 주어 gentleman. 자, 타동사 cry. 자, 이 문장에서는 may cry가 되겠고, 자, 타동사의 목적어가 된 명사는 peace, 평화가 되겠고, 자, dash, 그리고 여기 접속사를 나타내는 표시. 자, 이렇게 무한대 표시를 제가 감히 이렇게 접속사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했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골격에다가 필요한 다른 문장 요소를 합해가면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들께서는 평화를 외치시겠지요. 평화를. 자, 비꼬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한 번 더 나옵니다. peace. 자, 그리고 뒤에 그러나 자, 정정합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나 평화는 없습니다가 돼야 되니까 there is no peac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 뜻은 의원님들께서는 평화를 외치시겠지요. 평화를. 그러나 평화는 없습니다가 이 문장의 뜻이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war is actually begun. 자, 전쟁은 실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actually 하면요, 실제로, 그리고 really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ctually는 actual에서 나왔겠죠. 자, actual은 영어로 우리가 풀이하면 existing in fact. 자, 실제로 존재하는, 즉 실질적인, 실제의 그런 뜻입니다. 리얼. 아시겠죠? 자, 그리고 begun의 현재형은 begin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바로 시작하다, 시작되다 하는 타동사도 사용될 수 있고 자동사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the war is actually begun이 아니라 the war actually began이나 begins나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수동태로 사용되었느냐? 그것은 이 전쟁을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즉 우리의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 전쟁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동태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록 시제가 이 현재 수동태, 현재형 수동태죠. 수동태 현재형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마치 과거에서처럼 전쟁은 실제로 시작되어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실제로 이 패트릭 헨리는 The war is actually begun 이란 이 표현을 했을 때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어느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전쟁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형을 쓰고 수동태를 이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간이라는 이것은 과거분사죠. 자, 이 과거분사는 마치 저기 하나의 상황, 그 형용사 같이 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간, 자, 시작되어졌죠.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동사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되어져 있습니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 The war is actually begun은 전쟁은 실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문장의 골격은 이렇게 되죠. 바로 The war is begun. 전쟁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을 문장기로 나타내면 수동태죠. 자, 그것을 평수문으로 바꾸었다고 우리가 보면, 자, 주어가 나올 텐데 주어는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요. 자, 타동사는 begin이었겠죠. begin. 그리고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은 바로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the war가 되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골격에 필요한 것은 바로 전쟁은 시작되어졌습니다니까 어떻게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actually가 이렇게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전쟁은 실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next gale that sweeps from the north will bring to our ears the clash of resounding arms.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다음 광풍은 쿵쾅거리는 무기들의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우리 귀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해줄 것입니다. 혹은 들리게 할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다음 광풍은 쿵쾅거리는 무기들의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우리 귀에 전해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덧붙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게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게일은 강풍, 폭풍, 광풍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풀이를 하면 strong, 강하고 and violent, 난폭한 wind,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풍이라고 했다. 제가 이 뜻을 사용했고요. 수입하면요. 자, 수입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from이 오고 사물나태는 something이 오면 바람 등이 어디로부터 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weeps from the north 하니까 북쪽에서 불어오는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clash 하면요. 쇠나 종 등이 부딪혀 가지고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클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시에서 쨍그랑거리는 소리라고 했죠. 자, 그리고
resounding 하면요, 원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또 메아리 치는 뭐 그런 소리입니다. 자, 사운드에 이 접두사 리가 붙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소리가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울려 퍼지고 메아리 치는 거죠. 자, 그것을 저는 의성어로 쿵쾅거리는 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사 bring은, 자, bring 다음에 이 사원할 때는 something, 그리고 여기 전치사 to로 시작되는 전치사구 to somebody something이 오면, 자, 이 something, 앞에 나오는 something, 뭐뭇을, 자, 뒤에 나오는 누구누구 혹은 어떤 그 무엇에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the next gale will bring to our ears the clash. 자, 다음 광풍은 우리들 귀에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전해줄 것입니다. 가져다 줄 것입니다. 들리게 할 것입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장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주어, the next gale, 이 주어가 되죠. 그리고 타동사는 바로 bring이죠. 여기서는 will bring,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해줄 것입니다. 혹은 들리게 할 것입니다. 원뜻은 가져다 주죠.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하는 something입니다. 사문화되는 something.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 자, 이것이 뭐냐? 바로 또 clash입니다. clash가 오고, 그리고 전치사 to가 오고, 그리고 뒤에 our ears가 전치사 목적인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to our ears가 the clash 보다 앞에 오느냐? 자,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the clash 다음에 그 the clash를 꾸미는 이 전치사구 of resounding arms, 쿵쾅거리는 무기들이란 이 구가 다소 깁니다. 그래서 to our ears를 이렇게 그것이 다 끝나는 뒤에 이렇게 가면은 위치를 시키면 그 뜻이 뭔가 모르게 모호해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다 그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위치를 요 앞에 이 직접 목적인 the clash 앞에 전치사와 진사 목적어가 되는 즉 전치사구인 to our ears가 배치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골격에다가 다른 문장 요소들을 합쳐가면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the next gale, 다음 광풍은 뭐죠? 어디서 불어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that이 있고 뒤에 나오는 게 sweeps from the north, 북쪽에서 불어오는 다음 광풍은 will bring,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디로? to our ears, 우리 귀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을? the clash, 쨍그랑거리는 소리. 무엇이 쨍그랑거리는 소리죠? of resounding arms, 쿵쾅거리는 무기들의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우리 귀에 전해줄 것입니다. 가져다 줄 것입니다. 들리게 할 것입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이 완성되었고, 자,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다음 광풍은 쿵쾅거리는 무기들의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우리 귀에 전해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ur brethren are already in the field.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미 싸움터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미 싸움터에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브레드런이라는 단어는 고로 형제들을 뜻합니다. 형제가 아닌 복수인 형제들. 그래서 자, 동사가 복수를 나타내는 a입니다. 자, a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already는 부사로서 임이란 뜻이죠. 임이란 뜻이고. 자, field는요. 우리가 다들 벌판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처럼 싸움터, 전쟁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필드를 싸움터라고 했고요. 자,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 되겠죠. Our brethren are in the field. 자, 우리 형제들은 싸움터에 있습니다.가 되고 이것을 문장기로 나타내면 주어 our brethren, 비동사 are, 그리고 in the field가 전치사 군대 보호 역할을 하죠. 싸움터에 있는 이 되니까 에드장트가 되죠. 자, 전치사구가 보호 역할을 하니까 에드장트죠. 다들 아시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골격에다가 필요한 다른 문장수는 뭐냐? 자, 우리 형제들은 싸움터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싸움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사 already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되고 이 문장의 뜻은 우리 형제들은 이미 싸움터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While we stand here idle. 자, 이 문장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한가롭게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여기에 한가롭게 있습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아이들은 바로 형용사로서 나태한, 게으른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stand idle 혹은 lie idle. 자, 여기서 누워있다는 얘기죠. 누워있다. remain idle. 이것은 어떤 상태로 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죠. remain. 자, 요 세 동사와 합치면 한가롭게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stand here idle은 여기에 한가롭게 있다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Why we stand idle? 왜 우리는 한가롭게 있습니까? 자, 이것을 또 문장 기호로 나타내면 자, why에 이끌어지는 의문문이다. 자, 그래서 why가 관계부사지만 의문문을 이끄니까 의문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부사, 의문부사는 이제 일단 제쳐두면 그 골격은 주어, we, 그리고 자, stand 자동사죠. 그리고 idle은 형용사죠. 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자동사와 그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이렇게 같이 사용되면 이 형용사가 마치 부사처럼 우리가 뜻풀이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하나의 구조의 차이겠죠. 자, 어쨌든 이 문장 골격은 주어, 자동사, 형용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골격에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왜 우리는 여기에 한가롭게 있습니까? 였으니까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 here라는 부사겠죠. 그래서 Why we stand here idle 해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 뜻은 왜 우리는 여기에 한가롭게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at is it the gentleman wish?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 문장을 보시면 또 여기 대명사 it이 내 뜻을 이하를 가리키는 가주어 it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특별히 또 설명될 부분이 없으니까 바로
문장 골격 발굴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What is it that? 자, 이 that는 that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골격을 문장 기호로 나타내면 바로 의문대명사 what가 이끄는 의문문이고 평서문으로 바꾸면 가주어 it, 그리고 비동사 is, 그리고 보어. 자, 보어는 뭐뭐시다 라는 뜻이니까 결국 그것이 what로 변했다. 무엇일까요? 할 때 그건 무엇일까요? 하는 그 무엇, what으로 변했다. 이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 that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what is it that 이란 이 골격에서 우리가 덧붙여야 될 다른 필요한 요소는 바로 that절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gentleman wish, 의원님께서 바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at would they have?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 What would they have는 문장도 짧고 그리고 그 뜻이 문맥으로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have란 이 동사만 가지고 보면 What would they have를 직역할 때 그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가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뜻풀이한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와 그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는 뜻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What would they have가 원래 이런 문장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What would they have in mind if gentlemen wish anything? 자, 위에서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나왔으니까 만약 if gentlemen wish, 만약 바라신다면 anything, 어떤 것을 바라신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혹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을까요? 자, have in mind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도 되지만 달리 말하면 생각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괄호 속에 있는 in mind if gentlemen wish anything을 생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what would they have를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제가 뜻풀이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사용된 would는 바로 probability, likelihood, 이 개연성이나 어떤 확률이나 가능성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조동사 would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요, 뭐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추측하는 듯한 이 뉘앙스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로 들어가면 What would they have? 이 문장 전체가 바로 골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골격을 또 문장 기호로 나타내면 자, 역시나 이 의문대명사 what가 이끄는 의문문이고 이걸 평서문으로 바꾸면 자, 주어 they가 되죠. 그리고 타동사는 have가 되고 여기서는 would have가 되고 그 목적의 명사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의문대명사 what로 변모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던 거고 골격이 바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s life so dear or piece of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nge and slavery?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혹은 평화가 그렇게 달콤해서 억압되고 노예 신세가 되는 대가로 구매되어져야 할 정도입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혹은 평화가 그렇게 달콤해서 억압되고 노예 신세가 되는 대가로 구매되어져야 할 정도입니까?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so, 그 다음에 as, 다음에 투부정사는 바로 이런 뜻이죠. 바로 자, 형용사가 뜻하는 것이 매우 뭐뭐해서 투부정사가 뜻하는 행위를 할 만큼, 할 정도라는 뜻입니다. 자, 요런 표현은 또 달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형용사 다음에 enough, 다음에 투부정사. 자, 앞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를 할 만큼, 즉 투부정사 뜻하는 행위를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뜻하는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형식이 또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dear 하면 소중한, 귀중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지 같은데 누구를 부를 때 dear 하죠. 소중한, 귀중한 또 있지만 또 우리가 그걸 또 친애하는 이런 또 뜻으로도 우리가 뜻을 하죠. 자, sweet 하면 달콤한, 감미로운 이란 뜻일 거고요. 자, 그리고 purchase 하면 구매하다, 물건을 사다, buy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price 하면 값, 대가를 price라고 하죠. 그리고 at the price of 다음에 명사가 오면 자, 명사가 뜻하는 무엇을 대가로 또 그것을 값으로 치르고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 이 문장의 골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Is life dear? 목숨이 소중합니까? 자, 이것을 문장적으로 나타내면 바로 의문이죠. 그리고 주어는 life, 목숨, 그리고 비동사는 자, 앞에 나와 있죠. 의문이니까. 그리고 보어는 dear, 소중한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골격에 필요한 다른 문장 요소들을 합해가면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목숨이 소중합니까? 하는데 그렇게 소중합니까?가 돼야 되죠. 매우 소중하다는 뜻으로 so가 나옵니다. so dear. 자, 혹은 평화가 그렇게 달콤합니까? Oh, piece of sweet. 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로 as to be purchased. 자, 구매될 정도로, 구매되어져야 할 정도로. 자, 그럼 구매가 되려면, 구매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 자, 그래서 이 억압되고 노예 신세가 되는 대가로 구매되어져야 할 정도로 이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 달콤하냐 라고 하면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혹은 평화가 그렇게 달콤해서 억압되고 노예 신세가 되는 대가로 구매되어져야 할 정도입니까?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orbid it, Almighty God.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천만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천만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God forbid that. 자, 이 뜻이 바로 결코 뭐뭐실 리가 없습니다. that이 뜻하는 어떠한 내용일 리가 없습니다. 혹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어떨 때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일, 즉 대떠질이 표현하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소원이나 소망이나 기원 등을 나타내는 가정법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forbid almighty God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될 수 있고 천만에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천만에와 왜 두 개를 합해 제가 뜻을 했냐? 그것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제가 표현한 것 뿐입니다. 무엇을 사용하든 그것은 읽는 분들의 느끼는 대로 그렇게 뜻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이 있느냐? 바로 앞에 그런 대목이 있었죠. Is life so dear, or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nge and slavery? 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혹은 평화가 그렇게 달콤해서 억압되고 노예 신세가 되는 대가로 구매되어져야 할 정도입니까? 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forbid almighty God,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천만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forbid가 무슨 뜻이냐? 바로 forbid는 금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거형은 forbade 혹은 forbade, 그리고 과거분 사형은 forbidden이 됩니다. 그리고 almighty는요, 종종 almighty의 a를 대문자로 사용해서 전능한 만능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almighty God 혹은 God almighty 해서 뜻은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 바로 이 전체 문장이 바로 골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슬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앞 문장을 얘기하니까 바로 대떠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골격을 또 문장 기호로 나타내면, 자, 기원이죠. 기원문이죠. 자, 이렇게 느낌표로 해서 기원문이 되고요. 그리고 주어는 Almighty God가 되죠. 그리고 타동사는 forbid, 그리고 it은 바로 대명사죠. 그것이 앞문장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문장 요소를 합할 필요도 없이 바로 문장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뜻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 know not what course others may take, but as for me,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떤 방향을 택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떤 방향을 택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 문장은 이 연설문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의 가장 하이라이트이면서 가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위에는 마침표, 밑에는 쉼표로 우리가 표시하는 세미콜론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세미콜론이 사용되는 목적은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바로 두 문장 이상이 뜻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가지고 오히려 한 문장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사용하고, 앞 문장이 끝날 때마다 마침표 대신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인다.
마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바로 앞문장에 대한 설명, 즉 보충 설명, 앞에서 말한 부분이 다 뭔가 뜻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결론 내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이 사용되었다. 즉 앞에서는 다른 분들이 어떤 방향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붙어서 설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보충 설명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코스 하면요, 바로 길, 경로를 이야기하고 또 행동의 방향, 방침도 코스죠. 그래서 take course 하면 바로 어떤 길을, 경로를 택하다는 뜻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하다, 어떤 방향을 취하다, 어떤 행동을 택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as for somebody, as for me는 바로 누구누구로서는, 자, 영어로 또 풀이하면 with reference to somebody. 자, 레퍼런스가 참조죠. 그래서 누구를 참조하면, 즉 누구로서는, 누구에 대하여서는 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골격은 바로 I know what cause, 그리고 세미콜론 but. 자, 뜻은 저는 어떤 방향을 압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그러나가 되는 거고, 이것을 문장교로 나타내면 주어 I, 타동사 know. 자, 종속절 종속 어문이라고 해서 있고, 자, 이것이 목적어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세미콜론, 그리고 but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속절 종속 어문은 뭐냐를 설명드려야겠죠. 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 이 동사,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은 명사, 대명사, 그리고 또 동명사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데, 이 타동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절이 올 수도 있죠. 자, 절이 옵니다. 자, 그 절, 즉 타동사의 목적어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절이 오는데, 그 절은 바로 접속사로 소개됩니다. 접속사가 이끌어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that입니다. 자, 그래서 that가 절을 이끌어올 때는 그 절을 that절이라고 합니다. 자, that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제쳐두고요. 자, that가 아닌 접속사가 이렇게 그 절을 이끌어올 때 그것을 종속절, 종속 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접속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바로 조건절을 이끄는 if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가 절을 이끌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접속사가 if, 또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가 절을 이끌어올 때 그 절을 종속절, 종속어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종속절, 종속은 알겠는데 그럼 왜 종속어문이라고 하느냐? 자, 여기 이 문장을 보십시오. What course others may take. 자, 다른 분들은 어떤 방향을 택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속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속이라는 이 명칭은 바로 절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된 데서 종속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what은 여기서 관계 형용사의 구실을 하죠. 왜? 코스를 꾸미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로 타동사의 목적어 구실하는 절이 바로 접속사 that가 아니라 다른 if나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가 이끄는 절일 때 종속절 혹은 종속어문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골격에다가 다른 문장 요소들을 합해가면서 이 문장의 뜻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I know. 저는 어떤 방향을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죠.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떤 방향을 택하실지 모르니까 바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not가 필요하죠. 그래서 not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연설문에서는 의문이나 또 부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가 사용되는 조동사 do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지 않는다. I know not으로 바로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코스를 모릅니다가 되고, 자, 이 코스는 어떤 거죠? 바로 others may take. 다른 분들이 택할지 모르는 어떤 방향입니다. 그것을 저는 모른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미콜론. 그러나 저로서는이니까 as for미가 와야 되겠죠. 저로서는 뭡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떤 방향을 택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로써 영어 연설문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구문풀이 강의는 모두 마칩니다. 여기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다음 간디의 비협력 운동 Non-Cooperation 구문풀이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